불후의 업적은 영원히 13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도 나왔다. 명의 거슨 박사의 암시록이 SJ 호트지음 김태수 옮김. 자, 이렇게 이 책이 나온 지는 그러니까 거슨 박사의 사망 이후 한 30년 후에 이 책이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거슨 박사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와 관련된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친구들은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의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분노에 차서 그들에게 반대의 의사를 보였다. 우리들 모두는 순진하기만 했던 것이다. 암에 관한 한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전국에는 일방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그마한 단체들이 많이 있다. 암 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의사들도 들어 있어 왔으나 그들은 짓밟히고 내팽개쳐져 외로움과 비탄이 쌓여서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대중들은 의료계의 기성 세력들이 쏘아대는 두려운 경고와 선전 때문에 외로운 의사들의 외침이나 기성세대의 횡포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 현실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이 당시에 그랬네요. 국회 기록에서 나는 우연히 크래비 오젠 스캔들을 접하게 되었다. 1958년 8월 23일에 일리노이즈 출신의 의원 로널드 V. 리버나티 씨는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던 것이다. 의장님, 크래비 오젠 사건은 슬픈 이야기로 미국 의학협회의 전직 사무원들이 사실 무근의 반대 행위를 하여 의학계의 위대한 학자인 앤드류 C. 아이비 박사에게 가증스러운 행위를 가한 범죄가 드러났는데 이 박사님은 일리노이즈 대학의 임상과장으로 계시며 빼어난 생리학 교수로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시카고 의학협회의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진실한 과학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며 앤드류 C. 아이비 박사가 바로 그러한 타입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가 미국 의학협회의 회원인 250명의 의사들과 여러 차례의 실험을 해본 결과 이 약을 사용하면 생물학적인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테반 드로빅 박사와 그의 형제인 마르코 드로빅 씨는 아르헨티나에서 크레비오젠의 개발을 위하여 자신들의 돈은 물론이고 친지들의 돈까지 끌어들여 막대한 자금을 썼으며 크레비오젠 재단을 만들어서 죽어가게 방치한 암의 희생자들, 말기 환자들에게 그 약을 투여하느라고 또한 많은 돈을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바 일리노이즈의 주의회의 위임을 받아 국고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일리노이즈 대학의 연구에 대한 자유를 방해할 음모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을 내리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의 부의장직을 맡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공청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을 증언대에 올려 여러 번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미국 의학협회의 끈앞풀들이 세상에 거짓 보고를 흘려서 아이비 박사와 그의 동료 의사들이 이루어낸 과학적인 발견에 대한 공眾의 신뢰도를 파괴하였습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지난 5년 동안 논쟁을 해왔으며 그동안 의사들이 사적으로 자신들의 환자들에게 그 약을 투여하여 좋은 결과들을 얻었다고 많은 보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와 조사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 등에 대한 내용이 두 권의 책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은 허버트 바일리 씨가 쓴 K. 크레비오젠 암의 열쇠인가 라는 책으로 1955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최근에 GP 푸트남즈 산스사에서도 생사의 문제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회사는 어느 책을 발간하든 선택이 매우 신중하며 특히 과학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책에는 더욱 엄격하여 동사의 성과와 성실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크레비 오젠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조사 내용을 방해하고 있는 이 불행하고도 냉담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86차 회의에서는 하나님께 맹세를 드립니다마는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신념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하여 조사를 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미 합중국 국민들의 복리를 지키기 위하여 과학적인 연구를 방해하려는 음모가 의회의 특권 하에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기관도 정의의 권리가 정직한 사람들과 그들의 작업에 할당되는 것을 문제시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그러한 정의의 권리가 해마다 가족들에게 거대한 비용을 안겨주면서 고통을 안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있는 일에 미치는 것이라면, 아니면 그러한 원인 때문에 이 나라의 곳곳에 설립된 자선기관들과 관계가 있는 일에 미치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 기관의 정의의 권리에 대하여 도전을 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이 순간 일리노이 주 의회에서 행했던 것과 같이 미국 의학협회가 아이비 박사가 이룩한 정당한 업적에 대하여 보내온 탄원서의 유의를 보일 것과 앤드류 씨 아이비 박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 그의 의도가 인류의 복주를 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게 하라고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1959년 2월 12일의 기록에서 리보나티 씨가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크레비 오젠 논쟁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묵혀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토론은 그 약을 암 환자에게 투여하여 과학적으로 반응을 조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하여 진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체 조직의 부패로 중독된 고통 중에서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의를 주는 사람들도 없는 듯합니다. $100만 기금으로 설립한 암치료소의 어느 누구도 지난 9년 동안 크레비 오젠 연구재단에서 제시한 거의 경이적인 의학 보고서에 흥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의사들이 암 환자들, 모두 말기 암 환자들에게 크레비 오젠을 투여하여 얻은 결과를 적은 보고서에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환자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환자는 곧 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에도 신성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따라 인류애와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비밀리에 크레비 오젠을 사용하는데 동료들의 사악한 반대를 피하기 위하여 환자를 밤새워 치료하면서 환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기록합니다. 이들 기록서들은 크레비 오젠이 암 연구에 과학적인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정할 수 없는 증명서가 됩니다. 크레비 오젠을 사용하면 첫째, 진정제가 듣지 않을 때의 고통을 제거시켜 줍니다. 둘째, 어떤 종류의 암 환자에게서든 종양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셋째, 식욕을 유발시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자연적인 원기를 돋궈줍니다. 넷째, 8개월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 있었던 환자가 침대를 벗어나 걸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섯째, 크레비 오젠은 생물학적으로 활동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크레비 오젠은 암 성장을 중단시키고 제어합니다. 일곱 번째, 크레비 오젠은 암에 대한 투쟁에서 새로운 과학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의 연구에 대한 하나의 답을 내려줄 것입니다. 나티 씨는 크레비 오젠 논쟁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였는데 자신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준 한 변호사에게 1959년 2월 16일자 답으로 보낸 편지를 인용해 주었다. 그 편지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암협회가 미국 의학협회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회피성의 답신을 보낸다는 것은 협회의 이사진과 그 질문을 넘겨받은 각종 위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책에 따라 사악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결과임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자선을 위한 계획 사업에 쓰라고 수백만 달러를 증액하여 본들 그것은 부정의 횡령거리에나 이용당하고 그들이 발전에 대한 시험관 단계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수록 그들은 더욱 편하게 후원금이나 월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선사업에서 악성적으로 월급을 축내는 것을 뿌리까지 추적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선책을 찾고 있는 동안에 저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목적상 정당했다고 심하게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자선금을 집행한 듯한 사람들을 반대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미국 암협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적어도 환자들의 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가게 할 정도이며 자신들에게는 완벽한 치료를 하기를 원하면서 빈들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 억제에 대하여 지금쯤이면은 저들이 무엇인가를 해 놓았어야 했습니다. 크레비 오젠 쪽에서는 크레비 오젠 연구재단에서 500명의 의사들에게 실제로 환자를 다루면서 보고서를 만들게 하여 정리한 자료를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리고 1959년 3월 3일에 이보나티 씨는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장님, 저는 과학주의에 대하여 연구의 자유를 획득한 앤드류 콘웨이 아이비 박사의 영광을 기념하는 만찬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구의 자유는 최근 수년 동안 미국 의학협회의 정치적인 과학 지도자들이 만든 기만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정치적인 과학 지도자들은 보고서를 위조하고 정직한 정보를 억압했으며 반대자들을 무참히 강타하였는데 물리적으로 또는 압력을 가하여 크레비 오젠에 대한 진실이 미국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선택된 대표자들의 강력한 연설들이 뒤따랐다. 놀라운 말들이 뒤따랐다. 크레비 오젠 논쟁은 내가 쓰고 있는 이야기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허버트 바일리 씨가 쓴 생사의 문제라는 책을 한 권 구하였다. 그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보나티 씨가 언급한 2권의 책 중에 한 권이나 아니면 2권 다 구하라고 강력히 권했다. 그 책을 읽어보아야 자신의 의견을 정리할 수가 있으며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 아니면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서 그 점에 관하여 감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크레비 오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에 대하여는 벌써 이야기가 많았으며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은 크레비 오젠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진실을 알기 전에는 의심을 했던 것이다. 나는 바일리 씨를 방문하여 크레비 오젠을 알리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의회에서 미국 의학협회에서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하고 그는 대답했다. 우리가 이 일에 승리를 하게 되면 곧 조사가 진행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사실은 아이비 박사가 치료를 받고 암을 극복한 후 5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박사는 3주일 전에 시카고에 있었던 기념 만찬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시카고에서 발행하는 신문들은 이 사실을 전단 표지에 내놓았으며 전 미국의 신문들이 그 사실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는 한 신문만이 그것을 취급했을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증거가 있는 데다 사실 증거는 매일 불어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압력이 너무나 강해지는 데다가 대중의 의견 또한 강해지고 있으니까 미국 의학협회의 반대가 없어지리라 믿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의사들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로 많은 의사들이 미국 의학협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으며 겨우 절반 정도이지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 의사들이 제도화된 의료사회에서 있기는 하지만 미국 의학협회에 헌신적으로 추종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들은 그 조직을 두려워하고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들이 그 조직에 의지하지 않으면 늘 얻어맞게 되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크레비 오젠에 대한 진실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쓴 책을 읽어보아야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이 머지않아 활짝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시카고시 디어본가 343S 번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 크레비 오젠의 공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이 약의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오래도록 힘겹게 싸워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 바른 말을 하는 의사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나는 허버트 바일리 씨에게 혹은 거슨 박사의 업적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저는 그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건 선생님도 아시는 사실이죠. 정말이지 저는 그분의 치료법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치료법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 동안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그분이 치료를 했던 환자들의 기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보고 대단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지 그의 이론은 탁월하며 말기 환자들을 치유시켰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만일 거슨 박사가 놀라운 치료법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이 확고히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그 치료법에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겠지요. 거슨 박사를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5번이나 열렸는데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동의를 했으면서도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매사추세츠주의 북쪽에 계시는 링컨 박사도 같은 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링컨 박사 역시 새로운 치료법을 갖고 있었지요. 그분은 세균 분해 바이러스 요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그 요법이 일정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질병에는 그 요법으로 대단한 성공을 가져왔지요. 그리고 그 요법이 대단한 이론적인 근거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질병을 확실히 고쳐내는 요법이 적어도 12가지쯤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러한 일들이 크레비 오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교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내쫓김을 당하여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느 의사는 거슨 치료법과 크레비 오젠 요법을 동시에 쓰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크리라 믿습니다. 그 의사는 그렇게 하여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식사법을 하면 인체 내에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자연적인 호르몬을 취할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치료법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박사는 그날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그의 치료법을 유산으로 남겼다. 그 치료법을 현명하게 이용할는지 그것을 결국 다른 의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쵸. 의사들이 그걸 활용하느냐 아니하느냐. 버지니아 골든 1988년의 모습. 자, 이렇게 있고 샬럿 거슨 현재 거슨 연구소의 소장. 자, 따님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세기를 걸어간 의학의 천재. 거슨 박사의 업적은 그와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캘리포니아 91908 보니타 박스 430의 주소를 둔 그것은 연구소는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몇몇 의사들은 그의 치료법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의사들은 그의 치료법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치료에서 그 요법을 실천하게 하면 받게 될 직업상의 위험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한다. 만일 의사들이 병원에서 그 요법을 적용하면 많은 압력이 가해지며 결국에는 설득하여 그 요법을 단념시켜버린다. 이러한 일은 거슨 박사 생존 시에도 일어났었는데 거슨 박사에게 엑스레이 사진을 도와주었던 뉴욕 병원의 방사선 치료사가 그렇게 당했었다. 그는 중단해야 했다. 최근의 경우에는 1962년에 뉴저지에 있는 한 병원에서 거슨 치료법을 행했는데 그 의사도 같은 일을 당했다. 그는 병원의 문을 닫아야 했으며 거슨 치료법을 시험용으로 이용하기에 허용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자, 이렇게 거절거부를 당하는 이 의학 세계의 참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가 거선 박사에 대하여 쓴 말은 그의 많은 근본요법은 거선 박사의 이름을 대지 않고 다른 의사들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간다. 조직화된 의료계의 회원 중에서 비타협적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속 좁은 의사들은 과학자들에게 의하여 불질러지는 예리한 진리에 의해 이 나라에서 추방당하리라. 미국 교도소에서 지원을 받아 많은 인간 모르모트들에게 살아있는 암세포를 접종하여도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거대한 암 연구 단체들이 난처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실험을 되풀이하는 데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원을 사각형으로 만들었겠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행위에 아무리 많은 공금을 퍼부어 보았자 그것은 거선 박사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에는 암이 없다라는 말의 영광에 빛을 더해 줄 뿐이다. 자, 그렇죠. 암은 그렇게 번지고 전점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문제에 관한 한 옛날처럼 그렇게 심하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늘날에 와서는 메이오 재단과 메이오 병원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가 알레르기 재단의 이 사회에 참석하여 알레르기는 자연적인 면역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믿어지며 세균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 인체 내에 있는 저항력의 어떤 요소들은 암의 초기 발단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진행 과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론가들은 의사들에게 암세포는 정상적인 인체 내에서도 때때로 발생하며 이들 세포들 대부분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발달하면 인체의 자연적인 저항력이 공격을 하여 정상화시켜주는 것이다고 말하기도 하며 또한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다. 현재에는 암에 대한 간의 역할을 부인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가고 있는데 그것은 거선 박사가 이미 강조해왔던 것으로 특히 암 억제 물질인 TIP를 발견한 이후부터는 더욱 그러한데 그 물질은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1961년 6월 30일자 뉴욕타임즈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쥐에 대한 암 실험에서 정상적인 간은 암의 성장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고 암 전문가가 어제 발표했다. 그 물질은 혈장과 담즙으로 나누어 공급이 되는데 암 환자에게서는 이 물질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증거로 보아 이와 같은 억제 요소의 물질이 유전적이든 후천적이든 결여되는 것이 암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가설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현재에는 암에 대한 영양의 역할에 대한 이론을 비웃어대기가 점점 더 어려워가고 있으며 특히 어느 유명한 연구가가 식사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빵 조각에다 생선과 육류를 보태어 먹으면 간을 해쳐서 암을 발생시킨다는 발견한 이후부터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또한 암과 문명식에는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도 점점 더 부인하기가 어려워져가고 있는데 에스키모인들을 비롯하여 옛날에는 암이 없었던 많은 사회가 백인들이 소위 문명의 혜택을 끌어들인 이후에는 원주민들 중에서도 암 환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암에 대한 투쟁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중대한 침해가 있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1957년 수술비를 청구한 10만 명의 보험 가입자들을 조사하여 발표한 어느 보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수술을 받은 7명 중 1명은 암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1947년도에 행한 이와 같은 조사에서는 14명 중 1명이 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 보고서를 작성한 건강보험연구소는 미국의 건강보험협회를 대표하고 있으며 그 보험협회의 회원사는 모두 259개의 보험협회사들이다. 자,
최근 미국의 신문에서 떠들썩하게 취급했던 의료 재판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그것은 1961년 여름에 일어난 것으로 독일의 뮌헨에서 살고 있는 요셉 이셀스 박사에 관한 재판이었다. 누구든지 이 재판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지 않았다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많은 신문들이 그것을 다루었다. 유럽을 위시하여 세계의 거의 모든 일간지들은 물론이고 소형 신문과 잡지들도 그 기사를 상세히 보도했다. 미국의 타임지에 비견할 수 있는 독일의 스피켈지는 이셀스 박사의 사진을 표지해내면서 전대미문으로 12페이지나 그 기사에 할애했다. 재판의 요지는 다음의 내용이었다. 어느 의사든 자기 독단으로 말기암 환자에게 정통치료법을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가? 재판에 해부되었던 요셉 이셀스 박사는 1951년에 테게른세의 로타흐 에게른의 암의 내과적 치료를 위한 병원을 개설하였다. 그가 실시하는 치료법의 내용과 양상은 거슨 치료법의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1951년에 전체주의 이 의학자 인체의 부위에 따라 질병을 보지 않고 인체의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는 의학을 신봉하는 의사들이 독일의 베르히데스 가덴에서 모임을 가졌다. 거슨 박사가 이들 뛰어난 의사들에 대한 강연에 초청을 받았다. 그의 강의는 오후 시간만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만장일치의 갈채를 받으면서 저녁 시간까지 연장되었다. 거슨 박사는 암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암은 유전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후천적으로 발생한 결함에 영양의 결핍에 따라 발생한 일반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정통의학에서는 암을 국부적인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위에 대한 치료법을 강조한다. 그들은 수술을 하고 몇 가지의 화학요법을 가미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비록 그들의 기술이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패율이 크며 인체 내부에 잠재해 있을 원인 때문에 새로운 종양이 발생하게 된다. 거슨 박사는 건강한 인체는 암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설령 발생이 되더라도 싸워서 물리칠 수가 있다는 원리에서 자신의 이론과 치료법을 정리해 내었다고 설명하였다. 거슨 박사의 환자들은 거의가 다 죽어가는 말기암 환자들인데 그가 어떻게 자신의 치료법을 개발했으며 그 방법을 그들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인체의 여러 기능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대로 인체의 독과 유해 물질을 충분히 배설시키고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체의 화학 기능을 재건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거슨 박사는 그의 치료법과 실제적인 식이요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신선한 생과일 야채를 먹이고 여러 가지의 특수한 신선한 녹즙을 매일 많이 마시게 하며 자주 간장을 하여 배설을 시키고 새 간으로 만든 즙을 먹이고 의사의 재량에 따라 어떤 환자에게는 새 간즙을 주사하는 등의 간요법도 해야 하며 비타민과 미네랄도 먹여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기를 수주일이 지난 후에 요구르트나 신우유로 만든 카티지 치즈 같은 가벼운 단백질을 먹여야 한다고 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날의 모임에 참가했던 의사들 중의 하나가 요셉 이셀스 박사였는데 그는 그것은 치료법에 불타는 흥미를 보였다고 한다. 강의를 마친 뒤에 이셀스 박사는 거슨 박사와 마주 앉아 수많은 질문을 했으며 그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고 한다. 이셀스 박사의 병원은 점점 커져갔다. 의문의 여지가 없이 이셀스 박사는 다 죽어가던 말기암 환자들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대단한 결과를 건져내었다. 1960년 9월 15일에 그는 사기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이 그가 고쳐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한 지방검사가 그의 치료를 받은 3명의 환자가 죽은 사실을 알아내었는데 그들이 이셀스 박사가 치료를 하기 전에 정통치료법을 적용받았거나 아니면 이셀스 치료법 대신에 정통치료법만 받았더라면 더 오래 살았을 것이라고 그 검사가 주장을 하여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유럽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의사 중의 한 분인 술텐
교수는 오직 세계적인 의료계의 모임에서만 이셀스 요법이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주장하기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이셀스 요법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에 대한 토론도 못하게 하여 그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전에 이셀스 병원에서 근무했던 한 치과 의사가 어떤 의료기관으로부터 이셀스 박사에게 불리한 증거를 주는 조건으로 $2,500를 받았으며 그 증거가 그 재판에 이용되고 있다는 증인이 나타나서 떠들썩해졌다. 이셀스 박사는 자신에 대한 고소가 아직까지 암의 발생원인과 치료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낡아빠진 의료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을 방어했다. 그는 주장하기를 수수께끼 같은 암에 대한 투쟁으로 정통학교에서 수술, 방사선, 요법, 화학요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들은 부분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뿐이며 동시에 바람의 요인이 된다고 했다. 이셀스 박사는 말하기를 아무도 그 모순에 대하여 의문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은 최종의 말기 암 환자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는 식이요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도 그러한 식사를 한다고 했다. 사기에 대한 고소는 취하가 되었으며 살인죄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는 즉시 항소를 했다. 이 재판에 대한 최종 소식은 아직 못 들었다. 고소자 측의 증인 한 사람이 위증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특이했다. 독일의 언론계나 독자들은 해마다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금액을 희사받는 의료계가 그들의 궁극적인 비밀을 표출시키지 않는 데 대하여 법정이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비난을 품었다. 엑스레이 요법과 수술을 받아도 겨우 18%만이 성공적이라고 어느 신문이 맞췄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그것도 재판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 의사는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그는 불치병을 고치기 위하여 정통요법에다 자신이 개발한 요법을 보태었을 뿐이자는가? 그건 그렇고 도대체 이러한 재판이 과연 필요한가? 스피겔지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실제로 누가 옳고 그런지를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누가 깨끗하고 더러운지도 알 수가 없다. 암이 무엇인지 진실로 아는 사람도 없다. 1년 후에나 3년 후에나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되면 참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병원에서 온 방사선 치료자들과 외과 의사들이 말했다. 무엇을 알 수가 있다는 거요? 하고 지방검사가 물었다. 어느 치료법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요. 의학의 역사는 거의 믿기 어려운 우둔함에 대한 이야기이며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의 천재와 인내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잘것없는 하나의 진보, 보잘것없는 하나의 발견, 그때마다 의료계의 동료적인 우애에 의한 격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이 이만큼이나 발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어떤 발견에 대한 논쟁이 거듭되다가 마침내 공식화되는 동안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죽어간다. 의학계의 선구자들은 투옥당하거나 처형당하거나 쫓겨다녔으며 아니면 천재성 때문에 미쳐버렸다. 이제는 그들의 이름이 영웅들로 칭송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도 외우고 있다. 거슨 박사의 이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 미래의 세상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보내준 사람이며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이다 라고. 아니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거슨 박사는 자기가 우주에 심은 나무에서 새로운 인식이 태어났으며 아무도 그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룩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자, 이렇게 됐고, 이게 거슨 박사의 식사법에 대해서 그 부록의 내용인데 여기서 소개하는 식사법의 요점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군 입대를 거부당하거나 생명보험의 가입에도 거부당한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적용시켜서 보고를 얻어낸 것이다. 이러한 환자들은 다음의 식사법을 실천하여 회복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식사법은
그래서 생활의 습관, 가족의 잔치, 휴일의 식사 등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대개 전체 음식의 양에서 4분의 1점은 각자의 기호에 맞추어 선택할 수가 있다. 그 외에 전체의 4분의 3은 대단히 중요한 인체의 기관들, 즉 간, 신장, 뇌, 심장과 여타의 다른 기관들의 기능을 보호하는 목적에 반드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식사법에서 권하는 음식을 취해야 하며 그것들을 전체에 비축시키되 그것 때문에 이들 중요한 기관들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과식을 하여 인체가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지방기를 소화시키기도 어렵고 거기에서 나오는 독과 노폐물을 배출시키기도 어려우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이러한 식사법은 모든 종류의 조기 퇴화와 조로를 막아주며 이미 손상을 입은 여러 기관에서 발생하는 심각하고도 만성적인 질병은 물론이고 허약해져 있는 기관들이나 혹은 기관들이 허약해져 가는 것도 막아준다. 이 식사법에 대한 요약은 질병을 치유시킬 목적에서가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자는 목적에서 쓰여진다는 점을 먼저 강조해 두고 싶다. 자,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는 이 식사법에 훨씬 더 많은 제한이 가해져야 하며 진찰을 한 뒤에 인체 화학의 병리에 따른 투약, 미네랄, 비타민, 간접이나 간주사 등 자연적인 물질을 또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과학은 효소, 비타민 그리고 호르몬과 미네랄의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기능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기농법에 의하여 길러낸 음식물을 자연 그대로 형태에서 자연의 방법에 따라 배합하고 섞어서 먹는 것이 안전하다. 자연에 맞추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콜라트 교수의 말을 빌리면 식품은 가능한 한 신선해야 한다. 통조림 같은 것은 안 된다. 전체 음식의 4분의 3은 아래의 식품을 반드시 포함하고 플러스 하라 했는데 모든 종류의 과일들 반드시 신선한 것이어야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하는데 과일즙, 오렌지 주스, 그레이트 프루트 주스, 포도 주스 등 과일 샐러드, 차가운 과일 스프, 지디긴 바나나, 강판에 간 사과, 사과 소스 등등 모든 종류의 신선한 야채, 그 야채들을 약한 불에다 물을 붓지 않고 익힌 것, 당근, 꽃, 양배추, 샐러리 등으로 또 갈아 먹거나 샐러드로 혹은 수프로 먹는다. 그래서 채소를 말린 것 약간 그러나 냉동했거나 통조림에 넣었거나 저장했던 것은 금지한다. 감자는 구웠을 때가 최고 좋다. 껍질을 까고 속을 유산털지유에 섞어 지디긴 것도 좋다. 감자 수프 같은 거, 푸른 잎사귀나 샐러드, 토마토, 과일, 줄기, 뿌리 등을 섞은 샐러드, 통길이나 통밀을 빻은 가루 같은 것을 감자, 황설탕, 꿀, 단풍나무 설탕이나 그것으로 만든 과자는 좋다. 메밀가루 등등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유와 우유로 만든 제품들은 생두부 모양의 덜 익은 치즈, 소금과 양념을 많이 넣지 않은 치즈, 휘저어서 만든 생버터 우유, 요구르트와 버터는 먹어도 된다. 크림이나 아이스크림은 채소로 줄이거나 휴일에만 먹을 것. 아이스크림은 어린이들에게는 독이 된다. 식사의 나머지 4분의 1은 개인의 선택에 따르는데 육류, 생선, 달걀, 견과류, 과자, 케이크 등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서 택하는데 그것은 4분의 1에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담배는 금지, 술은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되 아주 적게, 술 대신에 과일즙을 마셔야 한다. 커피나 홍차는 아주 적게 마시고 다음의 차 중에서 선택하여 마셔야 한다. 즉 바카차, 카밀레차, 린덴, 참피나무속, 참피보리수 등 오렌지 꽃으로 만든 것 그리고 몇 가지 차가 더 있다. 소금 등등 훈제한 생선, 소시지 등은 가능한 한 피하라. 생강과 같이 강한 양념은 피하되 신선하게 키운 약초를 양념으로 양파, 파슬리, 골파, 샐러리나 양고추, 냉이 등을 조미료로 쓰자. 다시 말하면 채소를 불에다 익히려면 물을 붓지 말고 채소 자체로 수분을 이용해야 하는데 물을 이용하면 미네랄이 요리 중에 물속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들 중요한 미네랄의
교질 상태에서 벗어나면 잘 흡수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모든 채소는 미네랄 식품으로 이용이 된다. 특히 당근, 완두콩, 토마토, 건대, 시금치, 줄기콩, 브라셀 스프라우트, 양배추, 은근히, 사과와 섞어 요리한 비트, 토마토와 섞어 요리한 꽃, 양배추, 사과와 섞어 요리한 붉은 양배추, 건포도 등의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채소를 요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물을 붓지 않고 천천히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익히는 것이다. 채소가 불에 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스팬 아래에 강철 패드를 놓아두면 열을 흡수하고 또한 열을 골고루 퍼지게 한다. 아니면 채소의 수프 국물을 약간 붓거나 토마토를 썰어서 넣을 수도 있다. 이라면 한결 좋다. 이런 양파, 부추, 토마토는 수분이 많아서 요리할 동안에 충분히 적셔진다. 비트는 감자처럼 요리할 수 있으므로 껍질째 익히거나 구워서 먹는다. 채소는 물에다 비벼서 잘 씻어야 한다. 등등등등 이렇게 채소 천년을 통해서 먹는 이런 방법까지 잘 다 기록이 되어졌네요. 자, 부록 2 거슨 박사의 논문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고, 후기에 막스 거슨 박사의 서거한 지 벌써 30년째가 되어서 이렇게 책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신비스러운 참평원의 이런 일들, 후기에 이제 힐덴브란드 거슨 박사는 서후에도 당연하다 할 정도로 인식을 받았으나 그의 생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생전에는 많은 반대와 박해가 있었지만 이 사후에 그의 치료법이 인정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지 힐덴브란드 썸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결이 되어졌습니다. 거슨 박사 모습을 자 이렇게 해서